네, 오늘은 소양 여기 지역이 뭐라고 하냐, 이 지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이 여기 일단 대하제 수제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음지 쪽으로 왔는데, 여기에 예비군 부대 있고, 잠깐만,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 마을이 옛날에 여기가 견훤의 후백제의 저기 뭐냐, 거기 그냥 주력군이라고 그러나? 주력군 진영이에요. 여기 항상 여기다 막사가 있고, 여기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수도 방위 사령부? 옛날에 금군은 그냥 저기 뭐라 할까, 수도 방위 사령부라기보다는 특수부대나 첩보부대적인 거기 뭐냐,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저기 주력군, 여기 수도 방위 어떻게 보면 사령부? 약간 비슷해요. 여기 이제 보병들이나 이제 군병들이 이제 여기 대부분 이쪽에 이제 막사에 있죠. 그 옛날에 흔적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금은 다 마을이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쭉 저기 저희가 이쪽이고, 이제 이쪽으로 물길 따라 쭉 내려가면 계속 이제 저기 막사들이 있거든요. 저기 군인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이게 아주 중요한 길이기도 하거든요. 후백제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이게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견훤이지만 후백제를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 사람은 이게 이름이 사천평인가? 나중에 이제 원래 이름은 아니고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가 자기 그 호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천평이라고 저거를 해요. 전부터 세우려나 보네. 차를 저기다 세우고 여기서 보는 게 낫겠구나. 지금은 다 이제 농촌 부락이고 다 이게 농지인데, 지금 여기가 좀 약간 마을이 있는 자리가 지금 약간 평평하고 사람이 살기가 좋고 볕이 저기 햇빛이 잘 드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이제 여기 뭐 물길 따라 쭉 내려가거든요. 중간중간에 약간 평평한 데가 있어요. 이게 저기 소양면 때 거기 뭐냐, 청까지, 소양천까지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럼 이 지금 물길 따라 이렇게 여기 따라 물이 당연히 흐르겠죠. 그 물을 어차피 구정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뭐 밥도 해 먹고 물도 마시고 이게 목욕도 할 수 있고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예전에 이제 연못을 하나 만들어요. 예전 같은 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이제 후백제 때 견훤이 이제 여기를 갖다가 요새화하면서 이제 주변에 대군들을 이제 저기 뭐냐, 좀 협곡 안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왜냐면 평지에다가 배치시키면 위급상에 밀렸을 때 이게 저기 방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안쪽 협곡 쪽으로 약간 요새화를 다 시켜요. 여기 지형을 보면 이쪽을 예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길이 다 뚫려서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다 물길 따라 들어와야 돼요. 그럼 아까 그 마을 통해서 위로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 지금 옆에 이제 저기 도로가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가 생겼는데, 이제 그 자리가 원래 이제 여기 있던 이제 저기 부대들이 이제 원래 길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 송광사 자리가 예전에 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잘 보이네. 송광사 자리가 궁이라고 했잖아요. 그 송광사 자리가 옛날 백제의 그 유대성 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급시에 군대가 여기서 이제 수도인 송광사 궁으로
바로 이제 갈 수 있게끔 여기 다 뒤를 연결해.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거의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길이 넓지 않았고 사람이 한 열로 가면 이게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이게 서로 비켜갈 수 있는 정도. 이게 그 아주 좁은 길이었죠. 이게 좁은 그냥 도랑길이었죠. 그냥. 여기서 보니까 또 더 잘 보이네. 약간 위쪽이죠. 이제 마을이 이제 밑에 쪽에 있죠. 비교죠. 지금 저희가 이제 길이 뚫려서 그지 이쪽 예전엔 길이가 없었고 다 밑에 이제 물길 따라 다 이제 이렇게 거의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 물길이 보이시죠? 아이고. 이제 물길이 이제 여기 산이고 물길 따라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소양천까지 이게 이제 닿아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제 비상시에는 이제 뒤쪽 이게 산 능선을 넘어 가지고 이제 지금은 산업도로가 되는데 저기 국인 송광사까지 군대가 이제 이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그 군데 이제 만약에 바깥쪽에서 오면 이게 소양천 따라서 이렇게 오는 저기 뭐냐 소양천 따라서 오는 그 길이 저기 어차피 천길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소양천 따라서 오는 길이 이제 이게 내려가면 그 소양천 그쪽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저기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 이제 협곡지형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항상 매복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요새화를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기가 겁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좀 예민한 게 여기가 지금 군 시설이라서 저쪽이 거의 참고적으로 제가 예전에 거기 제가 상근 예비역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틀렸는데 저 때는 2년 2개월을 했고 1년은 자대생활 하고 나머지 1년 2개월은 제가 이거는 소속을 말해야 되구나. 제가 1년 동안은 훈련소 마치고 그 10개월이죠. 훈련소가 한 대기시 가면 2개월이고 한 10개월 동안은 제가 자대에서 60 포병 부대에서 제가 105mm 포병이었거든요. 그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한 1년 2개월을 이제 여기에 군부대가 있어요. 여기에 예비군 동원 예비군 훈련시키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조교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온 김에 그것도 같이 이거 후백제 도읍지를 촬영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옛날에 군생활도 같이 한번 거기를 할까 했는데 좀 아무래도 군시설이니까 좀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고민 중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좀 저수지인데 옛날에 이렇게 크지는 않았고 이게 광교 기술이 여기도 이제 요 끄트머리 이 일대다가 여기 끄트머리 일대다가 여기 약간 이게 보통 쟤를 쌓으면 한 1m 50을 쌓아요. 사람 키 높이까지. 사람 키 높이를 쌓아야 나중에 뭔 일이 생겨도 이게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높게 쌓으면 나중에 이게 무너지면 간단히 한데 이거니까 좀 간단히.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아니구나. 을지몽도 장군인가? 누구죠? 이게 그 요나라가 쳐들었나? 누가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때인가?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인가? 당나라군이었나? 기억 안 나. 누가 이게 이렇게 소 가죽으로 물을 가둬가지고 압록강에서 이게 넘어올 때 이거를 했다. 이게 나중에 그 미스테리예요. 그 중국 학자들도 말이 안 되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내려오는 거야. 이제 사서에 그렇게 기억돼 있으니까 우리 쪽에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를
이제 사서에다가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와전인데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해. 무슨 말이 되냐고. 어떻게 저기 압록강에 소 가죽을 댐처럼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학자들도 그 당시 기술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돼. 어떻게 소 가죽을 가둬가지고 그 댐을 해가 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퍽 터트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오면서 잠깐만 그 얘기도 했거든. 내가 좀 약간 삼천포로 빠져야겠네. 저쪽으로 다시 내려가겠나? 저쪽 길이 있나? 저쪽은 안 되겠구나. 여기서 설명을 해. 여기서 설명을 해. 낫겠구나. 잘 보이지 않아도. 옛날에 김유시 장군이 이게 저기 물을 해가지고 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기 중국 저기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말 같지 않아서 그 뻥이지 당연히 씨. 소가죽으로 상식적으로 압록강을 어떻게 소가죽으로 막아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내려오는데 아니 그 기록이 다시 진짜 이 멍청이들아 진짜 중국 학자들이 얘기를 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되냐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여기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저기 그 뭐냐 그 을지문덕 장군이었나? 어떤 장군이지? 하여튼 그 장군이 생각이 안 나네. 압록강에다 뭐 저기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이유를 대. 아니 그 저기 장마 때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저기 이게 그때가 들어올 때가 또 장마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장마 때 무슨 왜 당나라가 그때 압록강을 넘어가려면 물이 불어날 때 안 쳐들어와. 얘네들이 압록강을 건너야. 압록강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중에 천이나 강들을 건너와야 돼요. 그럼 당나라가 고구려를 육로로 공격할 때는 우기 때는 절대로 안 와. 비 맞으면서 이게 하천이 불어난 상태로 절대로 안 와. 그러면 가뭄이었던 이렇게 저기 그 계절적으로 가뭄 비가 안 내리고 이게 물이 말라가지고 물 수위가 압록강 수위가 낮을 때 쳐들어왔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 물을 가보면 어떻게 자 증명을 해봐. 이제 저기 중국 역사처럼 얘기하는 거야. 뭐다가 얘기했냐. 다 연결이 돼 역사가. 자 증명을 해봐. 말도 안 되냐. 저기 첫 번째 가뭄 때 왔는데 그때 어떻게 물을 가둬서 그거 저기 물을 나중에 이게 터가지고 뭐 저기 수장을 시키냐. 말이 안 된다. 첫 번째 이제 중국 학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 보니까 맞아. 그 가뭄시기 어떻게 압록강에 거기 물을 대.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물을 댐에 같이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물을 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급조해서 그걸 저기 만든다 한들 그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야,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소가죽으로 그 어마어마한 물을 가둘 수 있냐. 한번 해봐. 니들이 지금 그거 재현해봐. 이제 그러는 거야. 중국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당연히 재현 안 되지. 그 어마어마한 물을 어떻게 지금 소 가죽만으로 그거를 갖다가 가둘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건 니네 조상들이 뻥친 거다. 진짜 중국 학자들이 진짜 이걸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배우나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저기 수장을 시켜요. 압록강에서. 정확히 따지면 압록강이 아니에요. 자, 수장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압록강을 가다 보면 이제 압록강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천 같은 게 또 이제 가지가 마치 압록강이 나무 기둥이면 옆으로 이제 가지들이 새 나가는 게 마치 천과 같아요. 그러면 천 위로 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저기 이게 이런 걸 만들어 놔요. 만들어져 있어요. 약간 이게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기 봄에는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려도 다 말라 죽어요. 그러면 여기다 가둬놨다가 봄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이 물이 필요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물을 가뒀다가 이게 방조제에다 가뒀다가 나중에 이제 물을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농사를 져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기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저기 사만은 대부분 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농업을 하면 용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발달이 좀 됐어요. 이게. 근데 보통 이게 천 위쪽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방조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이게 하는 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물을 많이 가두려면 방조 기술이 발달해서 한 저기 5m, 6m 막 이렇게 높게 방조제를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가둘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방조제 기술이 2m 이상을 못 넘어요. 2m 이상이 넘으면 사람이 그 물의 힘을 컨트롤 못 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뚝이 터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 난리로 오히려 저기 그 사람들이 다 저기 마을이 떠나려고 죽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사람이 컨트롤하기 좋은 게 얼마면 성인 남자 키만큼 크기 이상이 넘어가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키 높이까지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게 산악지형이라서 이게 이렇게 이게 1m 50을 하면 한 연못보다 연못 크기 좀 그냥 연못이라고 봐야 할 정도 크기의 물밖에 못 가둬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천 위로 가려면 평지 같은 데가 있어요. 평지 위에다가 이렇게 1m 50만 쌓잖아요. 그러면 호수까지는 안 해도 거의 호수에 가까울 정도 큰 물을 가두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게 거기에요. 거긴데 1m 50 정도도 쌓았는데 위가 평지지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가둔 지형이 있었던 거야. 제가 이제 거기 답사를 안 해봐서 아직 말을 정확히 못하는데 일부러 제 지도도까지도 펼치지 않아요. 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지형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가보면 1m 50에 이렇게 재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나중에 그 천 따라 밑에 밭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거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거의 이제 저기 그때 당나라 군들이 이제 쳐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 당나라는 대군이고 우리나라는 소수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수 정예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찔먹찔먹 오면서 유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기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압록강답 천따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막 저기 얼마 안 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뒤를 추격을 하는 거야. 당나라 애들이. 대군들이 추격을 하는 거야. 이제 하도 우리는 저기 뭐냐 게릴라전을 많이 해요. 이게 저기 1인당 전투력은 뛰어난데 원체 이제 저기 당나라 군대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군이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쪽 이런 데 들어와요. 이런 저 협곡 이제 이런 저기 천 쪽으로. 그럼 천 위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김유시 장군이 그 1m 50밖에 안 되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데서 우리 군이 이제 저기 유도를 하고 그 산 위에서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일시에 턴해야 돼요. 조금 턴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턴하냐면 옛날에 저기 고구려에 저기 무슨 저걸 때 저기 뭐냐 저기 뭐냐 당태종의 그 저기 뭐냐 그 무슨 저기 그 토성을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영화 장면도 나오는데 안에 땅을 파가지고 토성을 쌓으면 땅을 파가지고 또 꺼치고 땅을 파가지고 또 꺼치고 해가지고 토성을 못 쌓게 했어요. 그거하고 마치 똑같아요. 여기 방조제 밑에 1m 50에다가 밑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이게 굴같이 비슷하게 옆에다가 쭉 길게 파놓고 그리고 위를 갖다가 이제 저기 큰 저기 나무 기둥으로 그걸 박아놓고 마치 깽도 박아놓으셔다가 나중에 이제 소들 있잖아. 그래서 소 가죽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이제 이게 나중에 좀 너무 국가의 이제 영광스러움을 하다가 소들이 그 이제 멀리서 줄로 거기서 이제 저기 사람이 그 가까운 데서 뭐 이제 물살에 이제 몰살되니까 멀리서 그 기둥을 소들이 이제 힘이 세니까 소들을 이제 해가지고 소들이 기둥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당겨요. 그럼 기둥을 당기면 그 이제 저기 깽도 같은 게 쭉 무너뜨리면서 한 1m 50 정도는 저 재가 동시에 무너져요. 그럼 물이 동시에 한 번에 싹 쓸려 나가 봐요. 한 번에 그때 싹 쓸려가면서 이제 천 따라서 우린 천이 좁고 하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천을 따라서 뭐 홍수 물이 그냥 한꺼번에 쫙 내려가니까 밑에 있던 이제 당나라 군들이 그 홍수 물에 그냥 저기 완전히 저기 수장이 되는 거죠. 그게 이거 보다니까 그게 생각나네. 자, 이렇게 제가 하다가 어떻게 김유신 장군의 그 저거를 했어요. 이거 여기서 일단 한번 마치겠습니다.